문재인 정권이 국민 기만걸 벌인 사건이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7월 그 네. 해외 순방 중에 특별 지시를 한 게 있습니다. 네네. 기무사에서 세월호 그 유가족들을 사찰했다는 것과 예. 계엄 문건과 관련해서 특별 지시를 내립니다. 네. 특별 수사단을 설치해서 진상을 철저히 파헤쳐라. 네. 근데 그것이 의도적으로 허위 조작된 사건으로 지금 밝혀진 것 아닙니까? 네, 오늘 조선일보가 네. 뭐 특정 보도를 먼저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기억하시겠지만 2018년도입니다. 갑자기 군인권센터 아시죠? 군인권센터의 임모 소장이 임태훈이죠. 임태훈 뭐 소장이 군대도 안 간 사람 아닙니까? 예. 네. 갑자기 문건 하나를 보여주면서 인터뷰를 합니다. 뭐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 문건에 따르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고 그랬다. 첫 번째는 위수령부터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전국적인 어떤 계엄을 하려고 했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담겨 있다라고 폭로를 합니다. 이어서 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그것을 뒷받침하는 또 그 기자회견을 그렇죠. 하고요. 그래서 이 둘에 의해서 당시 이 여론은 굉장히 들끓었습니다. 이런 식이죠. 아니 국민의 지금 여망을 담은 국정농단의 그 분노를 느낀 국민들이 정권을 교체하기를 바라는 그런 여망을 담은 촛불 집회를 폭도로 몰아서 네. 계엄령을 선포를 해서 정권 유지를 획책을 했다. 이른바 친일 쿠데타를 뭐 해서 획책을 했다라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그런 그 후폭풍을 지금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당시에 송영무 국방장관 기억하시죠? 송영무 국방장관이 일단 취임을 2017년도 7월 달에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이 관련 문건을 보고하는데 이 관련 문건은 무엇이었냐면 실제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당시 왜 이 청와대 앞까지 계속 시위가 있었잖아요. 더군다나 그렇죠. 그 시위는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가 뒤섞여져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탄핵 반대, 한쪽에서는 탄핵 찬성. 그렇게 해서 뭐 연인원 100만 명의 인원이 계속 광화문 앞에 있자 어떠한 내용이든 상관없이 사회의 혼란을 이 만약에 야기되면 군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플랜이었거든요. 이른바 컨틴전시 플랜, 비상 그렇죠. 플랜이에요. 비상 계획이라고. 헌재 판결이 나왔을 경우 찬반 세력들이 대충돌이 그렇죠. 벌어질 경우 기각을 하면 안보가 기각이 되는 대로 아니면 인용이 되면 인용이 되는 대로 그걸 반대하는 세력이 극단적인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실제로 이걸 계엄으로 볼 수 없다. 계엄 문건이 될 수가 없다는 게 너무나 사실은 적은 인원으로 갖고 사실 계획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실제 내용을 보면 서울대 있지 않습니까? 네. 서울대 앞에 일개 중대를 보내고 용산역 앞에 일개 중대를 보낸다. 그 모이는 어떤 인원에 비해서 일개 중대를 갖고 무슨 계엄령이 선포가 되겠습니까? 단지 이 서울에 있는 군 병력을 왜 어떤 식으로 이동을 한다라는 정도의 어떤 그 계획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그런데 당시 송영무 장관이 이것을 갖고 감사원장, 당시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법률적으로 한번 판단해라. 이게 실질적으로 계엄을 하려는 문건이냐? 했더니 최재형 원장이 이거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악 사태를 대비할 예비 문건이기 때문에 실제로 행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예비 문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한 가지는 당시 오후에 이 참모회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국방부 참모회의가 있었는데 참모회의에서도 국방장관이 이걸 안건을 올렸나 봐요. 그랬더니 참모회의에서 이건 별 문제가 없는 문건입니다. 라고 입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 송영무 국방장관의 정책 보좌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주로 이 당에서 온 사람들. 정치권 낙하산들이죠. 예, 정치 낙하산이죠. 이 정책 보좌관이 이철희와 임태훈한테 이 문건을 넘겨서 폭로하게 만드는 거죠. 문건을. 그래서 의도적으로 계엄 문건인 것처럼 만들어서 이 당시의 어떤 정국의 어떤 모멘텀을 가지려고 했다라는 게 이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건 자체도 2급 비밀 문건이기 때문에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되는 사안인데. 그렇죠. 뭐 이 정책 보좌관이 자기 판단으로 이렇게 임태훈
소장이라든가 이철희 의원한테 당시 의원한테 뭐 이 자료를 넘기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네네. 정권적 차원에서 이 문건을 탁 보고 뭔가 정치적으로 의도를 이용하려고 갖추고 하는. 네네. 의도를 갖고 이 문건을 지금 외부로 유출한 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송영무는 뭐 지시자가 된 거겠죠. 더 위에서 아마 내려와 가지고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부풀려진 것 아닌가 보여지는데 네네. 거기다가 그런 쿠데타 음모 사건뿐만 아니라 또 기무사가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했다. 네네. 이런 것까지 붙여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무사에 대한 아주 집중적인 공격이 이제 들어간 거죠. 세월호 유족을 사찰을 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아마 문재인 정부 당시에 역대 대통령이 분노했다라는 기사를 한번 이렇게 비교한 적이 있어요. 칼럼으로. 뭐 한 두세 배가 더 많더라고요. 걸핏하면 화내, 걸핏하면 경로했대. 이 두 번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수사단을 지시한 게 이게 사실 개입이잖아요. 수사에 대한 대통령이 이거 어떤 특정 것을 수사하라 마라 할 수 있나요? 없죠. 수사단을 무슨 법률 근거로 구성을 하고 합니까? 대통령이 지시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두 번 그래요. 한 번은 왜 장자연 사건 등 선과 관련된 버닝썬 해갖고 하나 묶어서 그때 지시라고, 하나는 이겁니다. 세월호 사찰과 계엄문건 관련해서 독립수사단을 지시를 합니다. 뭐 법에도 위반되지만, 그런데 실제로 2019년도에서 2021년까지 이것을 계속 했고요. 또 특별히 이 3개월 동안 287명의 참고인과 90곳을 압수수색했는데 내용은 무혐의, 죄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뻔히 문재인 정권이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이건 벌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네네. 특히 기무사가 그 이전에 보안사 아닙니까? 네네네. 그게 이제 기무사로 바뀌었고, 이 기무사를 어떻게든 군내에서 장악을 하고 해체를 해버려야겠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시작된 거라고 봐야 하거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국군 지원 뭐 안보 지원 사령부인가요? 이름 바꾸고 내용도 바꾸고 내용도 다 바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뭐 버닝썬이라든가 장자연 사건 이런 것들도 뭐 그 당시 조선일보 사주하고 무슨 연관이 있다 하니까 조선일보 때려잡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다 무혐의 된 거고. 김학의 사건 함께 세 개 묶었죠. 김학의 사건까지. 그게 이제 기획사정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것도 이광철 당시 민정비서관이라고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은 또 더군다나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식의 허위 조작으로 민심을 선동을 하고 전국의 어떤 주도권을 행사하려고 한 결과물로 이재수 전 기무사 사령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든 그런 결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도 법정에 출두하는데 포승줄 묶어갖고 아주 그냥 이 포토라인에 세웠고, 거기다가 뭐 본인뿐만 아니라 측근 가족들까지 그냥 탈탈탈 털어갖고 도저히 견딜 수 없게 만들어서 결국 사실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고 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박지만 동기 아닙니까, 육사? 그렇죠. 그렇죠. 예, 군인은 명예로 산다. 그런데 군복을 입히고 제대로 외국에 보면 왜 장교 이상의 정말 이 군인들이, 또는 장교가 아니라 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을 받을 때 정복을 딱 입히고 그 다음에 포승줄 이런 거 없습니다. 그 군인의 어떤 정복을 입었을 때는 그 명예를, 군인의 명예를 기본적으로 지켜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번 이 기무사 문건 사건에 관해서는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라는 데서 거기 위원장이 한기호 의원인 것 같아요. 네네. 이분도 군 출신이죠. 거기서 이 내용을 한 2달 동안 조사해갖고 송영무 전 국방장관,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 또 좋은 자리 가서 앉아있더라고. 현재는 아랍에미레이트 대사로 가 있어요. 네네. 그리고 임태훈 이 소장, 이렇게 3사람을 고발을 했습니다마는 권력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아주 비열하고 잔인한 정치 공작을 벌이고 수사를 한 이 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모를 다시 밝혀가지고 그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문재인까지를 포함해서 아주 단호하게 이거야말로 사법 처리 대상에 올려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안보를 갖고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친 거 아닙니까? 하면 안 되죠. 또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게 저게요. 그 문재인이 그 경로한 사건 중에 하나가 사드 새롭게 그 들여왔다라는 건데 그것도 제가 기가 막힌 건 뭐냐면 YTN에서 그거 다 보도했어요 며칠 전에 그 이 사드 이 반입하는 거. 근데 그 며칠 후에 갑자기 나도 보고를 안 받았는데 그게 사실이야. 그러고 막 고함을 질러대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사드 문제도 결국 중국한테 산불 약속으로 하나 더 약속을 해갖고 한 걸로 산불 지금, 플러스 뭐 하나 더 있죠. 하나 더 있죠. 플러스 알파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안보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 행위 그리고 그것을 국민 기만극을 벌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행태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검찰한테 고발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검찰이 의지를 갖고 이 수사를 해야 합니다. 이런 거 경찰에 맡겨놓으면 되지가 않아요. 네. 지금 경찰 수사하는 거 봤잖아요. 수사 의지가 없잖아요. 예. 무조건 무혐의 뭐 적당히 해가지고 검찰 송치하고 넘겨버리잖아요. 아니 제가 저 옛날에 경찰 달라질 거다 수사 제대로 할 거다 왜냐하면은 검경 수사권 조정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거봐라 이 소리 듣는다 제대로 할 거다라고 얘기했던 거 전부 다 취소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